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3년 12월 18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장이 호재가 좀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정부에서 아마 조만간 발표할 것 같은데 양도세 그러니까 지금 빨리 좀 결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명기고 아니면 왜냐면 그거 결정 안 되면 투자들이 액션을 못 취해요. 그죠? 사고 싶어도 못 사고 그다음 팔고 싶어도 못 팔고 그다음에 안 팔고 싶어도 팔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세금 이슈 때문에 어쨌든 내가 원하는 대로 액션을 못 하니까 그 자체가 이제 불확실성이죠. 근데 일단 아마 올리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한번 지켜보시고 오늘 해드릴 거는 테슬라가 지난주에 로봇 공개했고요. 그 다음에 덴탈 수출했고 그 덴탈 수출 관련된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금융사 배당 기준일 변경되는 부분,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악재 나온 거 아시죠? 그 내용하고 녹십자가 드디어 FDA 승인 받았다고 합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CXL 수혜주라고 하고요. Y젠터, LG화학은 이제 그 공시 하나 있었고, 루닛도 이제 지난주에 좋은 이슈가 있었죠. M&A.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이 내년을 보는 증시 전망, 요거까지 해서 사실 올해 가장 잘 맞췄죠. 여기 하이투자가. 주식 쪽은. 그래서 한번 내년 전략도 한번 자료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테슬라 옵티머스 2세대 공개됐는데 테슬라 자율주행 차량과 동일한 AI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요. 로봇의 작업부에 탑재되는 모듈에 사람의 손을 모방하는 덱스테로스, 그러니까 사람 이 끝부분 있죠. 로봇 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처럼 돼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정교하게. 그걸 좀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한다. 한번 영상 봐보세요.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협동 로봇 침투율이 사실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성장성이 여전히 높은데도 인간형 로봇을 양산해서 공장에 넣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역시 일론 머스크답다. 또 저러다 말겠지. 막 이런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진짜 그걸 시행하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좀 대단한 건 저런 이제 뭔가 처음엔 괴짜 같죠. 화성에 사람 보내겠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기차 한참 없을 때 전기차 만들겠다. 자율주행 만들겠다. 그땐 다 황당한 얘기들이었어요. 로봇도. 아니 사람과 닮은 로봇을 자동차 공장에 투입한다고? 근데 진짜로 하고 있잖아요. 뭔가 만들어내죠. 그게 그 책도 읽어보시면 자 아시겠지만 이제 책에 그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책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테슬라의 이 성격이나 일하는 방식 정말 이해가 안 가죠. 너무나 하드코어예요. 그래서 세계 1등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방식엔 솔직히 잘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어쨌든 세계 1등 기업이 됐고 저는 이제 그 책 보면서 저 사실 말씀드리면 저도 테슬라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거 보고 일론 머스크 너무 말 함부로 하고 막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에 대한 아마 생각들도 좀 달라지실 가능성이 있고 다만 이제 너무 이게 5년 후에 될 거를요 좀 그게 단점이에요. 5년 후에 해야 될 걸 지금 한다 그래요. 올해 말에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올해 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러면 한 2, 3년 후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좀 그게 좀 단점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시간은 좀 늦어져도 이걸 해내요 그냥. 그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게 테슬라의 정말 장점이긴 한데 아무튼 이번 로봇 사건도 그런 거죠. 점점 진화하고 있고 무게 줄었죠. 이동 속도
개선했죠. 물론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가 인수했던 그 사족 보행 로봇 있죠. 예, 강아지처럼 생긴 그거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아틀라스는 유한 모터 방식이라 되게 부드럽고요. 옵티머스는 전기 모터로 가요. 그러니까 전기 모터가 더 효율성은 있는데 구동 범위가 제한됩니다. 예, 그리고 아틀라스는 10년 동안 만들었는데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3년밖에 안 됐죠. 근데 그거 비하면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휴머 인간처럼 또 생겼고 그리고 사람의 손을 모방한 손 끝부분 이게 보통은 협동 로봇이 사람의 손을 본뜨긴 하는데 이 짚는 거 있죠 그냥 그리퍼라고 이걸 쓰는데 이거는 거의 사람 손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사람 손가락 이거 구현하는 거 너무 어렵거든요. 이 손 마디마디 여러분들 하나씩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 네 번째 손가락만 좀 약간 내 맘대로 좀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예, 요건가요? 이렇게 되는 건가? 아무튼 근데 어쨌든 사람 손가락도 관절 마디마디 다 정말 정교하죠. 근데 계란을 우리 집을 때 조심히 짚고 예, 여러분이 핸드폰 집을 때 그냥 꽉 짚잖아요. 근데 계란같이 깨지는 거 우리가 안다면 천천히 짚죠. 예, 그거를 해내고 있어요. 로봇은 되게 어려운데 그 AI로 학습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사실. 그리고 대량 양산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아마 다 내재화한다고 합니다. 자기네가 부품까지. 그러니까 테슬라의 장점이자 단점이죠. 예, 어쨌든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들어요. 초기 개발 비용이. 근데 내재화를 해버리면 이제 나중에 원가 절감하는 거죠. 이게 애플과 테슬라의 좀 애플과 테스라가 비슷한데 뭔가 다른 점은 이거예요. 애플은 제조를 안 하는데 테슬라는 자기가 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가 더 무섭다고 봐요. 나중에. 왜냐면 제조까지 자기가 직접 해버리니까. 생태계를 완전히 잡아먹는 거죠. 예, 이 제조까지. 예, 아무튼 옵티머스 대량 생산은 순항하고 있고 예, 이족 보행 로봇인 디짓 대량 생산 위한 공장도 9월부터 착수를 했고요. 예, 뭐 아마존 물류센터 내에서 활용하기엔 시범 운행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휴머노이드 개발하는 이제 업체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옵티머스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아길리티 로보틱스가 아까 말씀드린 디짓, 예, 요거 이제 아마존 쪽, 중국도 하고 있고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또 휴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휴보 인간용 로봇이 있죠. 예. 그래서 앞으로 로봇 시장 커진다. 다만 제가 주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로봇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그러니까 저는 그거 좀 경계하자. 로봇 가는 방향 뭐 누가 모릅니까, 그죠? 2차 전지 가는 방향 맞는데 주가 많이 오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한번 확 빠지죠. 그걸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유지가 돼야죠. 근데 이제 너무 올라가면 역효과 생기니까 로봇주에 대한 방향을 의심하지 마시되 지금은 저는 로봇주는 조금 투자할 때 조금 주의하자. 왜냐하면 너무 막 주가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밸류 부담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기회가 또 올 거예요. 예. 옵니다. 예. 어떤 업종이든 오니까 기다리자. 그리고 DB금 투자의 김재현 군이 덴탈 이제 이쪽 관련 임플란트가 일단 돌아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숫자는 전월 대비 뒤에는 전년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러시아 수출액 전년 전년 다 넘어갔고 중국도 전월 대비 35%나 성장했어요. 지역별로는 이제 덴티움 쪽 수원시에서 수출하는 그게 약간 역성장을 했대요 아직까지. 근데 12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또 지금 2,500만 달러로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장세 나오고 있으니까 뭐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어서 4분기는 실적 반등할 걸로 보고 치과 영상 장비하면 대표적인 기업이 바텍 아시죠? 저번에 한번 기억나세요? 바텍? 한번 교보증권에서 나온 자료 글로벌 덴탈 회사들 이렇게 대부분 안 좋은데 바텍 아마 4분기 실적 괜찮을 것 같다. 그 내용이었는데 실제로 지금 데이터가 괜찮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지역별로 화성시 수출액이 여기가 바텍이 있는데 예, 16.6% 전년 대비 35% 16개월 만에 연간 기준 성장이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잡히니까 당연히 실적이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바텍 한번 기대해 볼 만하고요. 그 다음에 4분기 어쨌든 성수기 거쳐서 24년도에는 실적이 그러니까 올해가 좀 낮았기 때문에 내년엔 좀 부담 없이 출발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글로벌 고금리 상황 때문에 신규 개원 대상 그러니까 고금리다 보니까 이제 치과 이제 운영하시는 이제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장비를 이제 사는 걸 좀 꺼리는 거죠. 예, 소비 침체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완화되겠죠. 예. 그리고 4월 달에 중국 VBP 이제 대량 구매하는 거 시행하고 나서 실적이 좀 부진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은 좀 편하죠. 올해가 낮으면 내년 스타트가 좀 부담이 없죠. 올해 너무 좋으면 내년이 부담되죠. 그러니까 지금 엔터사가 좀 그런 상황이에요. 엔터랑 자동차는 올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이 부담되는 거예요. 그거고, 근데 임플란트나 덴탈 쪽은 올해 하반기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부담은 완화되는 거죠. 내년에. 그리고 가격 인하도 이미 마무리됐고, 그래서 중국 소비 심리도 개선되지 않겠냐. 그래서 장비 수요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덴탈 업종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유지했고, 뭐 임플란트 쪽 괜찮을 것 같다. 예. 그래서 임플란트도 충분히 빠져서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고,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바텍이 주가 정말 부진하잖아요. 근데 이제 16개월 만에 성장했기 때문에 수출이 좀 한번 주목해볼 필요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연말 원래 다음 주 26일 있죠. 26일 종가에 주식을 갖고 계시면 연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근데 이번엔 아니에요. 기업마다 다 달라요. 그런 기업도 있고, 결산 배당을 내년 2월에 이사회 통해서 확정하겠다 일정을. 그러면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보면 삼성생명만 12월 31일이 기준일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떻게 돼요? 12월 26일 날 갖고 있으면 연말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회사들은 2월 중에 날짜를 그때 공시하겠다는 거예요. 2월 중순. 그 다음에 이사회 열어서 결정하겠다. 날짜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삼성생명 제외한 나머지 금융사들 있죠. 여기 은행, 카드, 보험 중에 삼성생명만 제외하면 연말에 주식 갖고 있고 안 갖고 있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분기 배당하고. 아셨죠? 예, 그걸 꼭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왜냐면 이제 배당 제도가 개선돼서 그래요. 그래서 내년 2월 중에 가봐야 알 것 같고, 공시할 겁니다. 날짜를. 이때 갖고 있는 사람들만 배당 드립니다. 그거 이제 나오면 또 한번 말씀을 한번 나오게 되면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분기 배당을 주는 회사가 이 4개예요. 나머지는 해당 없어요. 그럼 이 4개 회사는 1분기 분기 배당 기준일이 3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겹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연말 결산 배당 기준일이 3월 말이고 분기 배당이 3월 말이면 겹쳐버립니다. 그럼 2번의 배당락이 생겨요. 배당락은 이제 배당을 주는 것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좀 헷갈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 2월이나 3월에 일단 결정될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또 생각하면 저 4개 회사는 배당을 2번 연달아 받는 거예요. 연말 배당 받죠. 분기 배당까지 한 번에 몰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라서 뭐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2, 3월에 결정이 될 거예요. 배당 기준일이. 그리고 분기 배당은 이제 3월 말에 결정을 합니다. 자, 삼성중공업이 오늘 좀 많이 흔들렸는데 SK해운한테 돈을 줘야 된대요. 3,781억 원. SK해운이 삼성중공업에게 그 손해배상을 좀 해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 아마 영국의 중재재판소 같은데 결론을 내렸고, 삼성중공업이 SK해운에게 3,781억 원을 갚아야 된다는 그게 떴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주가 빠지죠. 한국형 화물창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LNG는 얼려야죠. 예, 천연가스를 올린 상태에서. 그래서 내부가 굉장히 차가워야 돼요. 예, 그걸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사항 2가지인데, 이제 멤브레인 납품이 좀, 그러니까 화물창 만들 때 LNG를 운송하는 그게 멤브레인 납품 지연으로 인해서 인도가 지연돼가지고, 본선 인도가, 그러니까 선박 인도가 지연돼서 삼성중공업이 그러니까 늦어진 거죠. 그거 지체 상금을 지불하고 인도된 LNG 선으로 SK해운이 운항을 했는데 콜드 스팟이 발생했대요.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이제 LNG 저 운송하는데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예. 그래서 영국 해사중재인 협회에서 미운항 손실에 대한 청구. 그러니까 이 배를 제대로 운항을 못한 데에 대한 손실은 기각을 했는데 이 선박의 가치가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인정해서 돈 이만큼 내라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의 대응 계획은 두 가지로 갑니다. 이미 LNG선 두 척을 수리를 했기 때문에 3사 있죠. 한국가스공사까지 있어요. 일단 협의해가지고 좀 손실 줄이겠다. 그리고 국내에서 이런 재판이 또 있었어요. 국내에서 이미. 그래서 LNG선 하자 관련해서는 한국가스공사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 국내에서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삼성중 1심에서 지금 2심을 또 하고 있대요. 근데 2심은 아직 진행 중이고 1심에서는 일단 가스공사가 삼성중공업이나 SK해운에 갚아야 되는 걸로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구상 청구하겠다. 삼성중공업.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의 100% 잘못이 아니니까 한국가스공사의 이 손해에 대해서 다시 제기를 하겠다는 거죠. SK해운에 갚아야 되는 돈을. 여기 이제 공시에 있던 내용 첨부해드리면 콜드스팟은 LNG 화물창 내부의 냉기, 이게 냉기가 굉장히 이제 영하 162도로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냉기가 화물창 외벽에 전달돼 가지고 그 화물창 외벽의 온도가 설계 온도보다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대요. 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제대로 이제 뭐 LNG 운송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설계한 회사가 한국가스공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개발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유로 들어서 삼성중공업한테 1심 판결은 국내에서 가스공사가 물어내라 판결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여기 책임 있음을 인정해서 가스공사가 삼성중공업의 수리비 726억, SK해운의 미운항 손실 1154억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내려졌어요. 1심에서. 근데 이번에 이제 중재 이쪽에서는 SK해운한테 삼성중공업이야 너 3천억 이상 갚아 돈 줘.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네. 네. 그래서 아마 삼성중공업 3자 간 협의를 할 거고 다시 이게 안 되면 아마 가스공사한테 물어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불확실성이 커졌고 삼성중공업은 일단 그 대손충당금 쌓을 겁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3천억 이상 쌓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또 짜증이 나는 거죠. 왜? 갑자기 또 일회성 비용 또 들어가잖아요. 흑자나나 싶었더니 또 이랬어. 그러니까 이제 조선주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은 거죠. 그러나 저는 중장기는 큰 영향 없다고 보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또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어쨌든 중장기로는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예전에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또 나는 건 아니니까 일회성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다만 단기로는 또 투자 심리는 좀 부정적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증권의 서근희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15만 원으로 녹십자 드디어 승인 받았어요. 우리 기억나시죠? 1월 13일 날 내년 알리글로 요게 혈액제자 요거 미국에 승인 받을지 안 받을지 이제 마지막 고비다. 드디어 승인 받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일찍 받았어요. 한 달. 잘 된 거죠. 그래서 내년 7월에 출시할 거고 신약 가치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15만 원으로 상향했고요. 내년 실적은 좋아질 것 같고 알리글로 같은 경우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더 반영이 될 것 같고 연평균 72%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 하나 해소된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이거 출시하면서 마케팅 비용 올라가지만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5배 비싸요. 그러니까 매출만 나오면 돼요. 충분히 상세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녹십자 드디어 큰 불확실성 하나. 이게 자꾸 몇 번 연기돼 가지고 이제 좀 사람들이 실망했죠 그동안. 근데 드디어 승인 받았습니다. 저거 FDA 승인 아무나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녹십자 주주분들 좀 편하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 이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목표 주가 3만 원. CXL 아시죠? 가상의 메모리를 만드는 거죠. 요거 인텔이 원래 기술 갖고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또 삼성도 D램을 출시하고 내년 하반기에 2.0 나온다고 합니다. 더 업그레이드된 모델이죠. 이게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니에요. 작년에 22억밖에 안 돼요. 근데 2030년에 무려 24조로 된대요. 그만큼 메모리 데이터 활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AI 시대에 이거를 올려주잖아요. 몇 배 이상.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커지겠죠. 내년 하반기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선 고속 전송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필요하거든요. 메모리.
그래서 국내의 업체들이 이걸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IP가 있어요. 설계 자산. 그거 하는 회사가 또 오픈엣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HBM용 뭐 아니면 CXL 이런 것들을 하니까 채택 가능성이 있고 인텔이 주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등록된 국내 유일의 IP 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IP 수요는 더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본격 양산은 25년부터입니다. 그래서 모멘텀 분명히 되죠. 근데 다만 저는 지금은 이 주가들이 너무 빨리 갔어요. CXL이 네오셈부터 해가지고 몇 개 있죠. 퀄리타스 뭐 몇몇 회사들 있죠. 그래서 너무 다가올 미래는 맞는데 주가가 너무 빨리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달려나간 개가 다시 주인에게 올 때예요. 아시죠? 그래서 조금 조심은 하세요. 지금은 뭐 나빠서가 아니라 내년 하반기에 있을 걸 너무 빨리 반영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 CXL은 분명히 다가올 미래입니다. 그래서 또 쭉 빠지면 또 그때 기회로 활용하시면 돼요. 뭐 잘 아시잖아요. 예. 자, YG엔터는 안 좋았지만 일단 블랙핑크 재계약이 됐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고 또 베이비몬스터 저는 이거 제 개인적으로 들어봤거든요. 저 노래 괜찮던데요. 저는 들어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K-팝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제 유튜브에서 랜덤으로 듣는데 K-팝 노래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좀 좋아요. 좋은데 아무튼 뭐 호불호가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실질적 우려 요인 없고 베이비몬스터 트레저 고성장세 확인됐고 블랙핑크 컴백 일정은 이제 언제쯤 모르지만 이제 컴백하겠죠. 어느 시점에서. 그래서 음반 판매가 최근에 이제 중국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엔터주가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았는데 블랙핑크가 어쨌든 이 계약을 맺었고 물론 블랙핑크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약이 맺어지겠죠. 그러나 워낙 매출 자체가 크거든요. 블랙핑크는 정말 넘사벽이죠. 계약한 거 자체는 굉장히 호재예요. 그러나 내년 모멘텀이 다소 둔화되고 지금 단기 모멘텀은 없고 블랙핑크 왜냐면 25년부터 본격 활동할 거란 얘기가 좀 많아요. 베이비몬스터와 트레저가 잘해줘야 되는데 이들의 성과 여부가 그러니까 저는 잘하고 있는데 시장이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느냐 요건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다음 앨범 나와서 히트하길 좀 기대하고 25년도는 분명히 좋아지겠죠. 왜 블랙핑크가 본격 활동을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주가 지금 완전히 폭락했잖아요. 이렇게 이럴 때 내년 하반기 25년을 보고 보통 25년이 좋으면 내년 하반기부터 주가 움직입니다. 그럼 내년 하반기를 보고 지금은 기회로 봐야 되겠죠. 단 내가 이 기간 동안 한 몇 달을 참을 수 있겠느냐. 남들 갈 때 안 갈 텐데 그거에 대한 이제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저는 YG엔터 이제 나쁘지 않다. 예, 이미 다 두들겨 맞았고 근데 앞으로 나쁠 것보다는 좋아질 게 남아있잖아요. 근데 베이비몬스터가 생각보다 잘해주면요 훨씬 주가는 빨리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제 저거는 더 두고 봐야죠. 베이비몬스터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저는 뭐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흥행도 한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LG화학은 미국 테네시주 양극재 생산 설비 투자에 위한 출자 공시 지난 금요일에 했고요. 미국의 양극재 공장 지어요. 그래서 총 2단계로 하고 얼티움 셀즈 여기 테네시주에 있는데 여기에 50기가와트 들어갈 것 같고 26년 35년까지 10년간 공급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티움 셀즈가 LG화학 걸 그냥 써야 돼요. 무조건 강제성입니다. 말 안 쓰면 보상금 줘야 돼요. 아마 하이니켈 메탈 하이니켈이 들어간 이제 끝에 알루미늄 달려있는 양극재 갖고 메탈 시세에 연동됩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이 오르면 좋아요. 그래서 리튬 가격이 지금 많이 빠져 있는데 뭐 내년엔 좀 더 나아지겠죠. 상황이. 그리고 미국 최초 양극재 생산 설비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를 적용할 예정이어서 LG화학도 한 25%를 받아요. 보조금을. 생산할 때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LG화학 전지 소재 가치는 이제 연간 단위로 재평가 가능한데 어쨌든 미국 내에 수직 계열화. LG화학이 또 피에몬트 리튬 지분 투자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중국 자본 좀 배제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엔솔리의 고객사 확보 사례도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토요타에 직납하거든요. 파나소닉, 테슬라, 파워코, 노스벨트 이런 쪽으로도
추가 확보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분리막 사업도 할 겁니다. 도레이, 일본의 도레이가 분리막 하거든요. 여기랑 이제 협력해가지고 북미에 공장 지으면 호재예요. 왜? 돈 돌려받아요. 엔켄과 솔브레인 홀딩스가 북미에 전액 공장 있죠. 이 공장은요 이제 만들면 보조금 받아요. 보조금까지. 예, 공장 없으면 못 받아요. 그래서 엔캠과 솔브레인 홀딩스가 좋았던 거죠. 엔캠이 가장 수혜주예요. 왜냐하면 북미에 공장이 많아요. 지금 굉장히 많이 짓고 있어요. 그다음 덕산 테코피아랑 그 동아기업은 지금 내년에 아마 증설할 겁니다.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그러니까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증설 조금 기간이 남아 있고 분리막은 없어요 공장에. 그래서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리막은 저 보조금 받는 거 있잖아요. 저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강도상으론 엔캠이 제일 큰 수혜주죠, 사실 이번 정책에 의하면. 그래서 LG화학은 앞으로 3대 신성장 동력으로 전지 소재, 신재생 소재, 신약 분야를 선정을 했는데 연간 10조 원 이상 돈 들어가니까 투자금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아마 비주력 사업이나 이런 거 다 매각을 할 예정이고요. 비핵심. 그리고 LG엔솔 지분 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분 81.84% 갖고 있거든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근데 이 지분을 갖고 있는데 저 지분 80% 이상 갖고 있으면 LG엔솔이 해외에서 공장 지으면 세금을 이제 내잖아요. 근데 그쪽 지역에 낮아진 세금이 적용되거든요. 내년부터는 글로벌 최저한세라 그래서 LG화학이 대신 내야 돼요. 뭐냐면 뭐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5% 세금을 냈어요. 근데 우리나라 법인세가 20%다. 예를 들면 15% 혜택 받는 거죠. 근데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이 되면 남은 그 15% 혜택 받은 거를 국내에다 내야 돼요. 세금을. 예, 당연히 비용이 되겠죠. 근데 그걸 누가 내느냐? 지배력이 80% 이상이면 모회사가 내는 거예요. LG화학이. 근데 저걸 80% 이하로 떨어뜨리면 이제 완전히 안 내는지 일부만 내는지는 모르지만 지금보다는 비용이 줄어들어요. 세금을. 예, 그래서 한 2%는 팔 가능성이 있어요. 80% 이하로 가야 되니까. 그 엔솔이 그래서 좀 부진한 거예요. 차라리 저걸 팔아버리면 불확실성이 해소될 텐데 저걸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 LG엔솔한테 조금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왜? LG화학이 지분 팔 수도 있으니까. 왜 팔아야 되는지는 좀 아시죠? 그러니까 투자금도 필요하고 요 제도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루닛은 미래에셋의 김충현 연구원님이 10주년 간담회 수리 미처 식기도 전에 M&A 했고 호주의 볼파라 헬스라는 유방암 있죠. 유방 촬영술 있죠. 그 영상 데이터 갖고 있어요. 그 유방 검진 같은 거 하는 거 1억 개 이상 갖고 있다고 합니다. 환자의 동의 받아서. 이 데이터 얻으려면 3천억 이상 들어요. 이걸 가져온 거죠. 예. 그래서 부담스러운 인수 가격은 아니다. 시장 점유율 42% 추정하고 있고 14개의 파이프라인 갖고 있고요. 핵심 제품은 유방 조직의 밀도를 정량화해서 유방암 이업 평가에 도움을 주고 뭐 그런 것들을 검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시너지, 미국에서 점유율이 높아요. 데이터 플랫폼, 추가적인 사업 영역. 미국 48개 주에 걸쳐서 830개 고객이 있어요. 매출의 90% 이상이 이제 서비스, 유지 보수 이런 쪽이라 반복 매출. 기존 고객과 계속 관계가 있고 루닛이 이 회사 인수함으로 해서 이 회사 거래하는 고객을 자기네 걸로 또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루닛 인사이트의 미국 진출 위한 훌륭한 거점을 확보했다. 예. 그리고 인증 필요 없는 제품들은 일본 같은 루닛의 기존 주력 시장에도 바로 내보낼 수가 있고요.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거죠. 볼파라랑. 그리고 AI 플랫폼 기업이 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 동양인 중심의 30만 개의 유방 촬영술 영상 데이터를 지금 확보를 했는데 볼파라를 통하면은 1억 개 이상의 미국인 데이터까지 가져올수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데이터 가져오는 거죠. 예. 매년 2천만 건 데이터 수집 가능하고 예. 그 볼파라가 보유한 데이터는 이미 환자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볼파라는 미국 내 주요 암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 클리아 제휴하고 있고 서방에서는 유방암의 20에서 25%가 유전성이라고 합니다. 서로 상호 간 시너지 효과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 인수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인데 관건은 그겁니다. 그래서 주가 많이 올랐는데요.
이걸 통해서 돈을 실제 얼마 벌 건지 보여줘야죠. 그 검증 작업이 이제 필요하다. 지금 또 흥분하지 마시고 지금은 관망하자. 단 내용은 굉장히 좋죠. 네. 룬이 그러니까 저는 M&A를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이거 잘하는 M&A 같아요. 부족한 걸 끌어들여서,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한 거, 그러니까 엉뚱한 사업 말고요. 뭐 여기서 하는 사업인데 180도 진짜 뜬금없는 사업 말고 지금 루닛이 하는 거랑 시너지 효과 있는 같은 AI 쪽이잖아요. 네, 그런 쪽인데 루닛이 없는 걸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M&A는 좋은데 다만 주가 싸진 않죠. 그래서 검증 작업은 좀 필요하다.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디스인플레이션 대잔치인데 디스인플레이션 의심하실 필요 없고요. 리세션은 의심해보자. 물가는 이미 낮아졌고 경기는 잘 모르겠다 이겁니다. 내년에 꺾일 거는 같은데 얼마나 꺾일지, 연착륙 할지 솔직히 모르겠다. 이 내용이고, 물가는 이미 내려갔고요. GDP 성장률 꺾일 겁니다. 예, 경기는 둔화될 거예요. 될 텐데 얼마만큼 둔화될 거냐. 연착륙, 경착륙. 근데 내년 하반기까지 공급 충격 없으면 물가는 완화됩니다. 이게 제일 호재예요. 물가 내려오면요, 기준금리 내려오게 되고, 금리 내려오면 경기는 연착륙이에요. 경기에 부담을 안 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인하 시점 별로 안 중요하다. 이미 시장은 미래 금리 인하를 선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번 하고, 그러니까 언제 할 거냐, 이거 가지고 요새 논쟁은 있지만 별로 중요하진 않다. 예. 근데 이미 금리 인하 반영했으니까 종목 장세다. 2015년에 이때 금리 저금리일 때 한 번 랠리 온 적이 있거든요. 유동성으로. 그때 종목 장세, 제약, 바이오, 화장품, 그때 화장품 뜨거웠고요. 아모레, LG생건, 음식료 회사들도 주도주였어요 당시에. 제약.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종목 장세가 내년에 올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지수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경기 민감주는 왜냐하면 경기가 내년에 아리까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쪽보단 금리 수혜주 보자. 기술주, 바이오, 리츠 이런 쪽이 아직도 바닥에서 빌빌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낫지 않겠냐. AI도 반도체보다는 소프트웨어. 사실 저는 아직은 요거는 솔직히 좀 동의는 못하겠어요. 저는 반도체 같은데. 아무튼 하이투자증권 의견입니다. 소프트웨어. 네. 여러분도 저처럼 고민해보세요. 소프트웨어가 맞을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는 어디에요? 네이버, 삼성 SDS 이런 거. 이쪽이 더 좋아 보인다. 요거고. 전 둘 다 좋아 보이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든 여기에 동의를 하시든 각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고 100% 이 사람 말을 동조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동조하는 것도 있고, 나는 좀 아니다. 그런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틀렸다가 아니잖아요. 다른 거죠. 이걸 통해서 내 생각도 얹어서 내가 의사결정하는 거지, 이거 가지고 뭐 틀렸니 많이 그런 얘기 해봐야 아무 필요도 없어요.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투자에. 이 맞추나 안 맞추나를 보는 게 아니라 논리를 보셔야죠. 보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저는 반도체도 좋고 둘 다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피 밴드 2,400, 2,700인데 1분기 저도 좀 비슷하게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2,500 이하는 기회죠. 그러니까 급 나가는 걸 두려워할 필요 없고, 올라갈 땐 좀 조심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유동성 종목 장세, 물가는 안정화되니까 다시 한번 최고점, 그러니까 지난 23년 고점 도전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1분기 도전했다 조금 경기 하강, 중국 리스크 때문에 좀 밀렸다가 2분기에 유동성 장세 또 왔다가 3분기 대선 대기하니까 불확실 때문에 좀 빠졌다가 이때가요 또 그 공매도 끝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의견은 공감을 해요. 공매도 끝나니까 좀 변동성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완화되면 대선 앞두고 또 한번 정책 랠리가 나오지 않겠냐. 그때는 반도체 2차 전지 주도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어쨌든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는 좀 이르잖아요. 아직은 약간 둔화될 것도 같고, 그래서 종목 장세로 대응하자. 예. 저도 종목 장세로 보고 있어요. 시장 내년에 뭐 지수보다 어느 걸 투자할 거냐, 거기에 항상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ETF인데 코덱스 헬스케어 이거 몇 개 추천한 겁니다. 여기서 코덱스 헬스케어, 타이거 소프트웨어,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추천한 거고, 미국에는 XLV, 예,
요게 헬스케어. USMV는 굉장히 변동성 작은 기업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미국. VNQ는 리츠입니다. 미국. VNQ.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내부자 매수 지난 15일 날 콜마 BNH 있었고요. 네이버, 하나 이런 기업들의 이제 임원들이 좀 내부자 매수했으니까 참고하시고, 전자공시는 현대중공업이 에탄 운반선 세척 수주 한 개 있고요. 지난 금요일입니다. 한라건설이죠. HLDNI가 용인에 굉장히 규모가 커요. 2천억짜리, 3천억짜리 주택 신축공사, 공동주택. 한운시스템이 투자 공시가 좀 있었습니다. 테네시주. 이건 좋은 내용이죠. 자, 그다음 LG화학이 양극재 아까 설명드린 그 공시가 있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 한번 말씀을 해 드릴게요. 일단 오늘 2570, 제가 2시 반인데 지금 이제 일정 때문에 좀 나가야 돼 가지고 1시간 좀 이르긴 한데 마무리 해 드릴게요. 아마 이대로 끝나지 않을까 싶고요. 코스닥이 특히 좋아요. 왜? 코스닥 이제 세금, 그거 잘 풀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이 코스닥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요게 아마 잘 풀려서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단은 요걸 우호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지금 뉴스를 보고 있는데 뭐 뚜렷하게 뉴스가 뭐 더 나온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 국무회의 결쳐서 결정이 날 것 같고요. 뭐 아무튼 우호적으로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증시가 지금 반응하고 있고, 오늘 외국인 기관은 팔지만 개인이 사고, 근데 개인들은 그래도 코스닥은 또 많이 파네요. 아직은 못 믿나요? 만약에 어쨌든 양도세 이게 올라가면 매물은 많이 줄겠죠. 그래서 좀 기대가 되고, 오늘 섹터로는 해운주 아시죠? 저기 홍해 쪽에 그 운하 있거든요. 글로 통해서 컨테이너선 많이들 지나가는데 그거 피격해 버렸어요. 그쪽을 예멘 반군이. 그러니까 이제 그쪽 운항 안 하거든요. 그러면 저 희망봉 거쳐 가야 돼요. 그러면은 운임지수 급등합니다. 그래서 지금 HMM이 급등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해운주 왜 급등한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타이어 쪽은 한국엔컴퍼니가 공개 매수 또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진짜 금호석유 요새 분위기 좋은 것 같습니다. 무려 7%. 다행입니다. 얼마만입니까? 그 다음에 CXL 여전히 뜨거운데 좀 저는 단기적으로 좀 조심하자. 너무 올랐고, 리튬도 요즘에 분위기 괜찮죠. 왜? 에코프로 저거 그 이쪽이잖아요. 그 세금 이슈. 그래서 사실 리튬이 뭐 엄청 좋아진다 이거보다도 세금 이슈가 에코프로의 주가를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원지 다 좋고요. 온디바이스 AI도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 좋지만 CXL 관련주가 좋고, 그리고 반도체 재료 쪽도 아마 오늘 좀 강한데 하나마이크론 뭐 이쪽이 좋은 것 같습니다. YC캠 그때 누가 물어봤는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YC캠, 워닝 머티리얼즈 요새 부품 소재도 좋죠. 분위기. 스마트폰 섹터도 좀 살아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의 반도체 2차전지가 다 좋아요. 같이 가는. 세금이 좀 해결되는 거 아닌가. 다만 조선주는 왜 빠지는지 아시죠? 아까 설명드렸죠. 악재가 나와버렸어요. 저기 삼성중공업 때문에. 다만 중장기 악재는 아니에요. 인터넷 대표주 오늘 좀 쉬어가고, 요새 리츠도 좀 분위기 괜찮은데 좀 쉬어가는 것 같고요. 건설주도 최근에 분위기 좋았다가 오늘은 조금 약간 밀립니다. 삼성물산 여전히 견조하고, 백화점 관련주 오늘 조금 뭐 흔들리고 있고요. 약간 뭐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삼성 SDS 여전히 견조하고, LG 디스플레이는 유증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1조 원 이상. 그 뉴스가 좀 있어요. 유증을 좀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유증 이슈로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골프주, 뭐 항공주 약간 좀 밀리고, 항공주도 뭐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카메라 관련주도 좀 좋았는데 오늘은 좀 쉬는 것 같아요. 뭐 많이 빠지진 않고 약간 쉬고 있고, 2차 전지 셀은 좀 부진하네요. 근데 2차 전지 아까 소재 쪽은 괜찮은데 셀 부진하고, 반도체도 약간 쉬어갑니다.
크게 밀리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체적으로 분위기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고 고르게 시총 상위 기업들 좀 밀리지만 뭐 거의 약보합이라 큰 변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 오늘 괜찮고 특히 2차 전지가 소재 업종들 중심으로 해서 좋고 에코프로머티가 이게 시총이 14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과도하게 비싸긴 한데 그러나 그런 거 상관없어요. 지금 막 수급으로 가면 거기다 MSCI 편입 이슈까지 있을 거라고 하니까 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자금이 다 들어갑니다. 지금 계속 조심하시면 좋겠고 오늘 해운주 좋았고 다른 회사들은 뭐 특별히 큰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 조선주 아까 악재 있어서 그런 거고요. LG디스플레이도 유증 이슈. 그러니까 개별 기업의 악재 말고는 빠지는 것도 크게 빠지는 건 없어요. 크게는 안 빠져요. 다만 어쨌든 오늘 분위기는 세금 이슈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공개 매수가 있는 한국인컴퍼니, 아까 금호석유, 삼양식품 수출이 좋대요. 여전히 좋다고 합니다. 내년은 걱정돼도 아무튼 올해는 너무 좋아요. SL도 좋고 요새 자동차 부품 좋고요. 그다음에 동아기업 아시죠? 여기 수혜주 그 전에 북미 수혜주고 하나마이크론 뭐 이런 기업들도 오늘 좋고 덴티움도 괜찮습니다.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고르게 좀 반등하는 것 같아요. 대한전선은 아마 그때 유상자 결정했었죠. 그 후로 좀 빠지는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은 이렇게 좀 끝이 날 것 같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한 2시 40분인데 이대로 끝나면 아마 더 좋게 끝날 것 같고 차분히 대응하세요.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고 세금 이슈만 완화되면 뭐 나쁠 게 없죠. 지금 세금 이슈가 제일 연말까지 제일 리스크인데 뭐 그거는 해결되지 않을까. 이번엔 좀 제발 잘 좀 결정하셔서 대주주 10억은 아닙니다. 대주주라고 하긴 좀 그래요.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연말까지 마무리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이번 주에는 내일 BOJ 엔화 투자하신 분도 많으시잖아요. 내일 BOJ에서 무슨 얘기할지 모르지만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좀 폐지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화가 강세로 가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 증시는.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